사실 제가 이 방송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힘든 것도 있어요. 그것까지 합하면 제가 작년에 그렇게 거래해가지고 한 10억 정도의 자금으로 한 3억 정도의 수익을 얻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안정적이게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가 과연 있을까? 제가 무슨 엄청난 무슨 트레이딩 기술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오늘 택시 타고 왔다고 했잖아요. 오늘 오면서도 돈 벌었어요, 저는. 기존에 이 투자에 대한 생각, 내가 사놓고 기다려서 오르면 판다. 이런 투자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달러 투자는 환율이라는 어떤 달러라는 특성을 이제 좀 파악을 하고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걸 이제 약간 시스템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의 투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달러 투자로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재미나이 같은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달러 투자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야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 이름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5천억 정도를 거래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제 돈을 벌거나 제가 자금을 투여한 게 아니라 사고판 거래의 총 합인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통 투자라는 게 고장나시게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운 좋게 뭐 큰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그러다가 총 합이 플러스면 수익인 거잖아요. 근데 이 달러 투자는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잃은 적이 없다니까. 이제 그런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한 5년 정도 계속 얘기했는데도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가장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를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오늘 1,42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환율이. 오늘 당장 시작을 해보세요. 근데 많은 금액을 넣지 마시고 한 10만 원 정도만 사보세요. 달러를 산다라는 것도 이거 달러를 어떻게 어디 가서 사는 거지? 남대문 가서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토스에 환전을 하시면 돼요. 수수료도 무료예요, 심지어. 그래서 10만 원어치 한번 사보세요. 그런 다음에 한 10원 정도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오르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팔아서 수익 챙기면 되잖아요. 물론 10만 원을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얻는 이익이 진짜 뭐 10원, 20원, 100원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경험을 해보시라고. 그런 다음에 10원 떨어지면 또 두 번째를 사요. 두 번째는 1,410원이겠네요. 1,410원을 샀는데 걔가 이제 오르는지 떨어지는지가 이제 내 관심사인 거죠, 지금은. 근데 아까 1,420원에서 한 10만 원은 어떻게 해요? 걔는 그냥 남의 주머니에 있는 달러라고 생각을 하세요. 잊어버리세요. 내가 방금 산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10원이 오르느냐 떨어지냐 보다가 성공! 올랐다라는 거죠? 팔아서 수익 챙기세요, 그냥. 근데 만약에 또 떨어져요. 그럼 이제 세 번째 10만 원이 이제 출동을 해야죠. 1,400원에. 이거를 무수하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반복을 5천억 원 정도를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저 사람 돈이 많아서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 평균 투자금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로 5천억의 거래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좀 이쯤 되면 또 제 관상을 보니까 좀 사기꾼 같은데 지금 말로만 저렇게 하지 뭐 진짜 먹겠어?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 이제 블로그 가시면은 제가 인증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거래 내용 뭐 이런 거 다 인증해 놨으니까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그렇게 10만 원 가지고 계속 사고 팔고를 반복하시면 이게 어떤 시스템이구나 라는 걸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도 똑같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돈이 계속 벌리네? 신기하네? 마음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겠어요? 금액을 높이면 돼요. 한 100만 원 정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10원이 떨어질 때마다 100만 원, 또 100만 원 투입, 또 100만 원 투입, 또 팔고 이게 만약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운이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은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고 이걸 계속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럼 100만 원 가고도 계속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런 일이 10단계 구간 정도에서는 잘 일어나요. 이 환율이라는 게 막 20원 올라갔다가 30원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한 10원 구간에서 왔다 갔다 매일 해요. 그냥 계속 매일매일 샀다 팔았다 제가 아까 택시 타고 오면서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냥 오늘 아침에 산 게 오른 거예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이 몇 번째 산 거가 요즘은 제가 한 3천만 원씩 사거든요. 3천만 원어치를 샀는데 환율이 한 0.2% 정도 올랐길래 되게 작은 숫자로 보이죠? 6만 원 벌었어요. 그 6만 원이라는 숫자는 되게 작아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또 3천만 원이나 투자해가지고 6만 원 번 게 무슨 대수냐는데 그걸 계속 반복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상하게 사람들이 택시 타는 6만 원은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투자로 번 6만 원 작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은. 저는 오늘 오면서 손 까딱까딱 해가지고 돈 벌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뭐 할 건지 알아요? 촬영 끝나면 택시 타고 가겠죠. 가는 중에
환율이 떨어졌는지 올랐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만약에 떨어졌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또 사겠죠. 또 살 거예요, 그냥. 근데 만약에 더 올랐어요. 그러면 그 위에서 샀던 애가 수익이 낮겠죠. 이렇게 팔아서 수익 챙겨도 주머니 늘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거의 뭐 한 8년, 9년 이렇게 해왔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쉽고, 우리 이제 수업료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수업료가 아마 가장 싼 투자일 거예요. 이게 회전율이라고 하잖아요. 회전율이 많이 일어날수록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아무리 그래도 그걸 매일매일 그렇게 하려면 힘들지 않냐.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령을 해놔요.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매월 1일 날 제가 이렇게만 해놔요. 그 시스템에다가 예를 들면 달러를 1,420원에 처음에 사, 그리고 5원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해, 그리고 5원의 수익이 생기면 팔아. 이것만 딱 하고 안 봐요, 그냥. 그러면 24시간 365일 샀다 팔았다를 그 시스템이 해요. 그래가지고 10억 원으로 5천억의 거래를 한 거예요, 제가 막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통해요. 그러니까 달러 현금은 은행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완비도 안 돼 있고, 또 밤에는 거래가 안 되고 금액 제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제한들이 있는데, 가상거래소에서 빗썸이라는 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은 수수료가 한 0.04% 정도 수준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거래를 많이 일으키는 이유가, 그렇게 거래를 일으키면은 거래 금액에 따라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현금이라고 봐도 되죠, 포인트를 줘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이 한 100억 원 정도를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0.018%를 다시 리워드 해주니까 180만 원을 벌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한 170억 정도를 거래를 하면은 300만 원까지가 이제 한도예요. 300만 원을 돌려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계좌를 2개를 운영해서 블로그에 계속 공개해요. 그러면 600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이 별로 크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작은 금액으로 하면. 근데 거래만 일으켜도 돈이 되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년에 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근데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 빗썸에서 이제 정책 끝, 서비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었는데 이제 안 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이용해야죠, 지금. 제가 요걸 한 지가 지금 한 1년 정도 됐어요. 많이 되지 않았어요. 1년 정도 말 그대로 꿀 빨았죠. 근데 작년에는 더 꿀 빨았었는데 정책이 좀 타이트해졌어요. 작년에는 한 70억 정도만 거래해도 300만 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바뀌어갖고, 그래서 저와 같이 이런 거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너무 좋아하다가 100억은 조금, 그래서 이제 좀 안 하시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럴 때는 또 얘기하죠. 아니, 뭘 하다가 선이 생기면 넘을 생각을 해야지 왜 포기를 하느냐.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겠죠. 환율이니까. 그것도 뭐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옆을 보니까,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더리움, 비트코인,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작은 돈으로 사고 팔아도 테더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사고 팔게 그 시스템에 딱 넣어놓으면은 하루에 뭐 한 40번 정도 거래를 해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하면은 한 200번 거래해요. 이더리움으로 하면 한 400번을 거래를 해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 더 효율이 좋죠. 물론 이제 위험성은 더 커지는 구조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1억 원의 자금으로 100억 원의 거래를 일으켜서 300만 원 정도 버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바보가 아니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그냥 전략 짜가지고 넣어놓고 너 이렇게 해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공개를 해놔요. 해보시라고. 근데 이 세상이 신기해요. 안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게 그냥 바이앤홀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저도 해봤지만 안 돼요. 저는 삼성전자를 한 5만 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제가 블로그에다가 삼성전자 나는 얼마치 사겠다, 삼성전자 투자하겠다 뭐 이런 걸 올렸더니, 내 돈 갖고 내가 투자하겠다는데 욕이 삼성전자 이제 끝났다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국장 탈출은 지능성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려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20만 원 넘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20만 원에 못 팔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작은 수익만 얻고 삼성전자 팔았어요. 물론 이제 마이너스는 아니고 수익을 얻기는 했지만, 장기 투자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코스피가 6,200 오늘 보니까 아마 돈 못 버신 분들도 많을걸요. 코스피가 1년에 2배가 올랐는데도 못 버는 이유는 이게 장기 투자, 바이앤홀드 방식의 투자가 힘들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방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갑자기 엔비디아가 올타임 하이를 딱 찍은 날이 있었어요. 애플을 제치고 그때까지 엔비디아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하나 딱 올렸어요. 제가 엔비디아의 질주를 막아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항상 제 구독자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릅니다. 그러니까 나 따라하지 마세요라고 항상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제가 엔비디아를 사겠다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떨어지겠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딱 샀어요. 그 뒤로 30% 하락했어요. 제가 엔비디아의 질주를 막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엔비디아로 돈 많이 벌었어요. 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알고리즘을 딱 이렇게만 했어요. 5% 떨어질 때마다 너 사. 그리고 3% 오르면 팔아. 그런데 이걸 난 돈이 많지 않으니까 $1,000씩 했어요. 돈이 많지 않으니까 7번까지만 이렇게 해. 그러면 더 떨어져. 그러면은 뭐 사지 마. 그냥 놔둬. 이렇게만 명령하고 가만히 놔뒀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30% 떨어졌다는 거는 제가 5% 떨어질 때마다 사라고 했잖아요. 35%까지 나는 견딜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그 구간에서 얘가 떨어졌다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한 $30씩을 저한테 계속 가져다 줬어요. 3% 제가 수익 나면은 나 달라고 했으니까. 그게 모이고 하다가 결국 어느 날 제가 원래 샀던 가격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보통 바이앤홀드로 이렇게 투자했으면 본전이겠죠. 오히려 수수료도 내고 기회비용도 놓으셨겠죠. 근데 저는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기록을 제 블로그에 다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그런 투자를 하던 와중에 어디서 이제 소리가 들려와요. 작가님 저는 비트코인 투자자인데 비트코인도 이 방식으로 투자했는데 돈이 잘 벌려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을 좋지 않은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무려 15년간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워런 버핏의 영향도 컸어요. 워런 버핏이 쥐약이랬는데 세상에서 투자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거 투자하기에 좋지 않은 자산이라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똑똑하진 않을 테니까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안 했는데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ETF도 생기고 미국이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고 하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하버드에서 기금으로 이걸 사 모으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사고 있는데 그리고 가격이 한 15년 전과 비교해도 지금 한 12만 배? 예, 말도 안 되게 올랐는데 아직까지도 부정하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다. 워런 버핏도 사실은 애플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지만 한동안은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잘 됐을 때 투자해서 뒤에 있는 수익을 얻은 거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의심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가 투자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 같은 걸 이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까지 가고 이더리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비트코인 투자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를 만약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시면 온통 비트코인에 관한 얘기만 있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하고 대신 투자의 방법은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는 걸로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투자자분들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비트코인 장기 투자도 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장기 투자하는 건 따로 하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해서 수익 얻는 거는 또 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까 세이빙 스프릿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적립식 투자도 DCA로 자동으로 하게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투자 대상에 대해서 바이앤홀드 그리고 분할매수 분할매도 적립식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개념이죠. 그중에 어떤 게 수익률이 가장 좋을지는 몰라요, 저도.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분산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는 투자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할매수 분할매도 방식으로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코스피가 막 2배 오르고 할 때는 그 모든 수익을 다 얻기가 힘들 수 있죠. 근데 하락장에는 무지하게 강하죠, 얘가. DCA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 방에 사서 한 방에 파는 거는 모든 수익을 고스란히 얻을 수 있지만 하락장을 만나면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네요. 반토막 나잖아요. 한 3개월 만에 반토막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 개를 같이 한번 해보시는 그런 전략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